뇌가 좋아진다는 소근육 발달에만 신경 쓰고 계시나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참 요즘은 짧은 거리도 자동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인데도 걷기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전용 자가용으로 등원하시는 어린이들이 사장님들 많으시죠? 많으시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빠가 집에서부터 안아서 유치원에 도착하면 발이 땅에 닿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요즘은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아마도 놀이터에서 마음대로 정말 뛰어노는 시간일 텐데 그나마도 아주 애기들은 그래도 이제 걸어야 되니까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시간들이 보이는데 유치원에 다니신다 싶으면 이제 학원으로 바로 그냥 실려가시는 바람에 아이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더 크면 핸드폰 유튜브 하느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못 놀고 노는 거 자체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그냥 안 나가고 나 집에서 뭐 유튜브 볼래? 이런 친구들 많아진다고 하고요. 공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아라 하면 유튜브 보고 막 핸드폰 중독하는 어린이들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게임 중독도 고쳐질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면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사회성도 한 방에 해결될 텐데 말이죠. 네. 놀이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사실 소근육이 뇌 발달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근육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목, 가슴, 팔, 다리 등의 몸을 크게 움직일 때 쓰이는 근육을 대근육이라고 하고요. 걷기나 달리기 같은 동작이 큰 활동에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 걷기가 되거나 뛰기가 된다고 해서 대근육 발달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또 미세한 조절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대근육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대근육 발달이 분명히 잘 이루어졌을 때 소근육 발달도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은 대근육 발달은 신경 안 쓰고 젓가락질부터 해서 한국인의 두뇌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걸 해서 젓가락부터 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대근육이 건강하게 발달이 되어야 그것이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운동 발달에서는요. 한 단계, 다음 한 단계, 다음 한 단계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유아교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팔다리 조절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야 손가락, 손이 협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리가 다 움직여서 발꼬락 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소근육이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영유아 발달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몬테소리 교육도 소근육에만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몬테소리 하지 마라. 안 해도 되니까 밖에서 아이들 마구 놀려라 라고 하시거든요. 몬테소리 교구 시간이 끝나면 또 반드시 나가서 대근육 발달을 위한 신체 놀이를 적어도 1시간은 일가 운영에서 꼭 넣으라고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대근육 발달을 강조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적어도 1시간은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시간 확보해 주셔야 해요. 남자아이들의 경우라면 특히나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또래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돼서 사회성 발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축구는 무조건 잘해야 군대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축구 코칭을 했어요. 조기 교육으로 축구를 꼭 필요하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 엄마의 그 아이 그런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경우들이 많은데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정말 자기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 계셨어요. 건강이나 운동 그리고 그런 기초 체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도 아니나 다를까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해 본 아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대근육 발달이라고 하면
밖에서 노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가서 노는 것이 힘든 날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도 굉장히 많아요. 밴드나 수건을 이용해서 신체 활동, 스트레칭 할 수 있겠고, 오리걸음이나 옆으로 구르기. 요즘은 영상에서도 맨손 체조, 막 아이들 체조 영상 엄청 많잖아요. 그런 영상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조절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대근육 운동 가정에서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오세반 친구 있었어요. 진짜 그 친구는 영재였던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된 책 읽고 수학 문제를 거의 뭐 초등 6학년 거를 막 척척 풀어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계단을 혼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숲에 가서 아이들이랑 이제 산책도 하고 숲 해설가분이 오셔서 자연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오르는 것은 그래도 올라요. 네. 그런데 내려오는 계단 앞에서 이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안타깝다.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왔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3번쯤 3달이 지났겠죠. 그래도 3번쯤 다녀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손 안 잡고 한 계단에 2발 따닥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아, 사실 계단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교육과정 중에 있진 않죠. 네. 이건 나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 보면서 그냥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랑 공원에 산책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근육 발달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관찰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요즘은 공원이나 산에 쉴 곳도 너무 잘 돼 있고 운동기구도 잘 정비해 두어서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또 그리고 휴일에 하실 수 있는 대근육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가볍게 이동할 때 아이들이 걸어 다닌다면 그보다 더 좋은 대근육 운동은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이랑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기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도블럭 색깔별로 밟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무늬별로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럴 때 색깔별, 무늬별, 한발뛰기를 한다든지 또 깨금발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걸어 다니거나 이동하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원에 갈 때 혹은 집 앞에 편의점 갈 때 이런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그러다가 보도블럭 턱이 있다면 발 바꿔서 뛰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엄마랑 함께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들 특히나 소풍 가서 보면 대근육 운동 발달의 개인차가 확 느껴집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동물원 입구까지 가기도 힘들어서 바로 선생님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고요. 원에서도 아이들과 신체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유아기 아이들에게 많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기회를 꼭 할애해 주셔야 돼요.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지려면 아이들 충분히 놀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근육 발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죠. 소근육 발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옆집에 소문내기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